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문학과 졸업생이었고 그 당시에도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겨우겨우 취준 때 어학 성적 필요하니까 모픽 IH에 토익 900이었는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도 뭐 한자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막 그런 거가 다른 분들 다 있었는데 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영어가 필수여서 그것만 있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뭐 수상한 경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욕먹기 싫잖아요. 그쵸. 저도 욕먹기 너무 싫은데 근데 오더를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배 눈치가 처음엔 너무 보여서 오히려 그래서 안 시키고 제가 막 다 끌어안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직급이 되면 시키는 것도 일잘러의 덕목 중 하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BM 너무 힘들고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마케팅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이커머스 영업, 디지털 이렇게 플랫폼에서 뭐 MD를 하든 이런 거 하고 싶다 했는데 저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어쨌든 너가 마케팅 조직에 속해 있으니 이커머스 영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커머스에도 마케팅이 있다. 그게 바로 소셜, 뭐 컨텐츠 마케팅이 있는데 그쪽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너의 커리어가 어쨌든 콘텐츠가 계속 있었거든요. 교육도 콘텐츠고 사실 그렇죠. BM도 제가 또 사이트 업무를 같이 겸업했어가지고 뭐 콘텐츠 찍었고, 그래서 소셜도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잘 어울린다. 그럼 거기로 넘어가 보렴 해서 이제 제가 MC팀에 넘어가서 소셜 마케팅을 4년을 하고 한 이제 2달 됐나요? 이제는 IMC 마케팅, 진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팀은 똑같은데 업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던데. 네. BM, 소셜 마케팅, 그리고 IMC 마케팅 굉장히 네. 다 사실 마케팅의 영역이란 네. 말이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옴스님 블로그 채널에 엄청 디테일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사실 좀 그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나 조금 홍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라네즈 소셜 마케팅 할 때 그 모마라는 부계정을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소셜 마케팅 아니면 브랜드 마케팅 아니면 BM 하고 싶은 분들이 도대체 뭘 하냐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 정보가 그 모마 계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다 해놨어요. 뭐 콘텐츠 마케팅이 뭔지, 뭐 PD가 뭔지, BM이 뭔지, 네, 링크를 걸어서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네, 네. 물론이죠. 네. IMC 마케팅 2개월차 되셨는데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 IMC 마케팅이 통합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어떤 모델을 쓰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고객한테 알려서 구매까지 이르게 할 것인지를 하는 마케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BM 때는 이제 직접 상품을 좀 이제 기획해서 출시하는 역할을 좀 하셨던 거고, 소셜 마케팅에서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어떤 마케팅 활동들을 하셨을 거고,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통합적인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가장 뭐 잘 맞는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그리고 소셜도. 사실 소셜도 좋고 저는 그냥 컨텐츠가 좋은 것 같아요. 컨텐츠가. 좋습니다. 근데 컨텐츠가 사실은 굉장히 좀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좀 있고 사실 지속적인 성과를 낸다는 게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진짜 맞아. 감각적인 부분도 있고 취향에는 정답이 없어서 그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래서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콘텐츠가 성과 측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매체가 이제 TV 광고도 마찬가지로 다 성과 측정이 되긴 해요. 이제 다 퍼포먼스 마케팅 시대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특정이 돼서 그런 걸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마케팅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IMC 마케팅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지금 맡고 계시죠? 지금 핫한 걸 하고 계시는 거 좀 보여서. 저희 브랜드에서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립슬리핑 마스크라는 건데, 그게 미국에서 엄청 잘 되는데 한국에서도 안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금 마케팅을 국내에서 잘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걸 오히려 레버리지해서 한국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T1이라는 구단과 콜라보를 하게 된 게, 일단 지금 런칭한 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성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T1을 제안한 건 누굽니까?
저죠. 어떻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닌데.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립슬리핑 마스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섭외를 한 건 아니었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선물을 해야 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옷무 세트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냥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하는 거는 어느 뷰티 기업이나 하는 거니까 조금 색다른 인플루언서가 없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소셜 담당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IMC 마케팅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옷무는 작은 상품이니까 그럼 그걸 한번 같이 해봐라 해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는 2개월 차인데 5월 달부터 했으면 몇 개월 차죠? 이제 3개월, 4개월 차죠. 4개월 네. 그래서 그때 작게 시작하려고 한 건데 또 T1에서도 얘기가 잘 돼서 이게 커져버린 판이 된 거죠. 그리고 그 5월도 사실 조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에 너무 잘 되니까 그럼 2차 콜라보를 하자. 그럼 2차 콜라보를 뭘 할까 하다가 그럼 라네즈에서 잘 되고 있는 립슬리핑 마스크를 하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신기하네요. 제가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도 LCK 롤이라는 게임을 되게 즐겨서 보지만 막상 봤을 때 되게 젊은 어린 친구들이 더 타겟층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판매로 좀 잘 연결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브랜드가 연령층이 어떻게 보여요? 노후화돼 보여요? 젊은 브랜드 같아요? 립슬리핑 마스크 아니면 라네즈. 라네즈는 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라네즈 혹시 모델이 저기 누구예요? 이영애 선생님. 이영애 선생님이요? 옛날이에요. 완전 옛날. 옛날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현실인 거죠, 저희 브랜드에. 근데 사실 저희 브랜드 코어 타겟이 1도 들어가요, 사실. 10대도 노리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노리는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영애님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이영애님을 선망하는 고객들이 사길 원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아이돌을 소비하는 어린 친구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T1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팬덤 코어가 당연히 이게 오래된 게임이어가지고 30대, 20대 분도 있지만 10대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뭔가 팬덤을 형성하는 그룹들은 특히 더 10대,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된 거예요. 콜라보를 하면 그분들도 우리 브랜드로 뭔가 알릴 수 있고 유입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게 노트북으로만 막 컴퓨터로만 본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실제로 롤파크라든지 잠실 경기장 가서 경기를 봤거든요. 봤는데 성비 구성이 아니 눈으로 봐도 너무 어려. 그 팬들이. 그리고 성비도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되게 많고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신. 여기 LCK 팬분들은 되게 젠지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다 사활을 걸고 있는 MG, 젠지, 알파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럼 그분들을 우리 브랜드로 조금 유입하면 조금 젊은 브랜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까지 사실 생각을 하게 됐죠. 야, 깨어있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잘 수용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너무 감사해요, 팀장님, 상무님. 지금까지 당연히 현정님이 쌓아온 어떤 평판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겠지만 그리고 되게 열려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많이 살까 생각을 남자들이 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차 콜라보 때는 옷무 세트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굿즈도 조금 남성분들이 쓰기도 좋은 약간 검정색 파우치랑 마우스패드였어요. 그래가지고 1차 콜라보는 남성 팬도 꽤 있었고 2차 콜라보는 약간 저희가 여성 팬분들을 조금 더 염두하고 한 거여서 1차보다 조금 더 여성이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럼 진짜 성공이네요. 사실 회사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은 항상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T1 쪽에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T1 팬분들한테 화장품을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이벤트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랑 콜라보하면서 역으로. 두 브랜드가 다 약간 윈윈하는. 야, 윈윈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럼 IMC는 사실 이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뭐 제품이나 부가적인 제품도 일일이 만드는 포지션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부서들의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네요. 커머스에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영업이랑 소통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BM한테는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 만들 때 디자인팀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니까 디자인팀이랑도 커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마케팅 플랜과 에셋이 있는데 그것을 요즘에는 이커머스에 팔아야 되면 영업에서도 배너라든지 뭐 콘텐츠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랑도 커뮤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뭔가 프리오더, 선런칭, 그 다음에 막 기획전이 되게 다양하게 돌아가니까 영업이랑도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아요.
영업이랑도 그 네. 시기에 맞춰서 네. 영업 전략도 또 같이 짜줘야 네. 될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와, 뭐 쉼없이 하루 종일 뭐 전화하고 하루 종일 뭐 채팅하고 메시지하고 뭐 장난 아니겠어요. 정신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너무 정신 이제 없어요. 레벨이 올라가시다 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후배들도 네. 케어해야 되고 뭐 팀원이랑도 계속 소통해야 될 텐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잘 컨트롤 매니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그 컨트롤을 못해서 그게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긴 해요. 이 연차에 사실 이렇게 이제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많은 산재된 문제들을 스무스하게 해결하고 그걸 징징거리지 않고 뭔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또 일 잘하는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엄청 징징이에요. 그래서 그 징징을 받아줄 수 있는 동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징징 안 하고 싶다.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솔직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10년차, 15년차라고 안 힘든 게 아니고 네. 너무 힘들고 막막하긴 한데 네. 결국에 그런 것도 어떻게 잘 푸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되게 아랫사람을 잘 푸시네요. 와, 되게 회사 생활을 너무 재밌게 액티브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BM 할 때 좀 뭐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힘든 건 너무 많긴 한데 그러니까 BM은 어쨌든 창작의 고통 크게 말하면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영업에서 실적의 압박을 받아도 어쨌든 저는 제게 잘 팔렸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실적에 대한 압박도 조금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넘어와서 힘들었던 점은 그 마케팅은 사실 진짜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설득이 안 될 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남들한테 공감을 구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을 때도 있고 이런 콜라보라든지 뭔가 크게 캠페인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게 캠페인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크게 준비할 때는 그런 뭔가 시간 타임테이블 아니면 우리의 전략 같은 게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타이밍? 시의성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시의성에 맞춰서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그것을 대처하는 거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재밌었겠다. 재밌었겠다고요? 힘든데 해결하고 하면 또 재밌죠. 이게 남 얘기라고. 남 얘기 너무 쉽게 얘기했죠? 네. 취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막상 입사했을 때 뭐 이런 부담감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영업이라고 하는데 실적 압박 사실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막상 겪어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고 겪어야 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맞아.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싫어서 하던 것만 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결국에 저는 조금 고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살면서 몰라요. 제가 추구한 바는 고이지 말자여가지고. 맞습니다. 딱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네요. 비슷해서 만나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지원자들이 뭐 막상 뭐 도전 정신, 뭐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걸 외치면서 막상 또 들어가서 자기가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어요. 너무 근데 공감 가긴 해요. 저도 지금도 무서워요, 사실. 네. 이 캠페인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투입을 많이 했는데 그럼 뭐 저한테 뭐 돈 토해내 이런 말 안 하지만 근데 그래도 뭔가 그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있지.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거를 못하면 조금 눈치도 보이고 내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뭔가 자책도 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계속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안고 가야 될 과제다. 그럼 실패했던 적 없습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 출시한 선크림이요. 거의 1년 만에 단종되기도 했고 매출 안 좋긴 했죠. 그때 당시에 그 블로그에도 올려가지고 소개하는 거 제가 보고서 그 혼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것 좀 홍보해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회사에서 크게 제품이 대박 날려면 그게 쫌쫌따리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알게 됐죠. 많이 배우셨겠네요. 야, 남들 그리고 공감 사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공감? 이게 무슨 말이죠? 공감 사는 게 어렵다? 어쨌든 회사에서 내가 뭔가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으면 뭐 기획 갖고 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에 대한 어른들의 설득. 어른들이 항상 너 기획 너무 좋다. 너무 좋으니까 뭐 T1이랑 콜라보해. 아니면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해. 라고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느 분은 T1이 막 터미널 1이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T1이라는 구단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막 난 모르겠고 뭐 우린 여성들이 주로 뭐 소비하는 브랜드인데 왜 해야 되나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냥 그런 설득의 과정. 네. 또 옛날에는 저희 연차 때는 그냥 욕했죠. 왜 몰라 저거를 와 구닥다리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게 사실 직장인이 일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선택의 목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설득을 하는 거고 근데 또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한 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보니 그 윗분들의 말이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내가 고집 부릴 게 아니다 하면 그건 또 윗분들의 얘기를 듣고 한 발 물러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설득의 과정이 진짜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윗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사실은 투자 의사결정이든 진행 의사결정이든 여러 가지 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얼만큼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을 이제 현정님이 잘 이해하셔서 이제 딱 T1 하는데 상부님이 그냥 고고 이제 하신 거네. 마케팅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좀 준비,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진짜 이 질문도 너무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할 게 있나? 그냥 대학교 생활 때 성실하게 살아오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공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게 알바면 알바를 열심히 하고 그게 자격증이면 자격증을 열심히 따면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을 잘 싸매서 어필을 하면 그것이 준비 과정이다. 근데 내가 대학교 때 그냥 팽팽 놀기만 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네. 근데 너무 팽팽 논 것도 스킬이 될 수는 있죠. 그걸 잘 포장해라. 내가 얼마나 잘 놀았는지, 얼마나 잘 놀아서 노는 것도 1등이어서 일도 이렇게 1등 할 수 있다라고 뭔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신입이 좀 아래 있으십니까? 요새? 저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요새 신입분들은 그러면 어떤 좀 뭐 준비들? 아니 그 스펙이겠죠. 어떤 것들 좀 자기만의 캐릭터를 좀 가지고 있나요? 근데 진짜 그 스펙은 상황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저 때도 선배들이 너네 나 같았으면 그때부터? 못 왔다. 어떻게 입사하냐. 너무 좀 빡세다. 근데 제가 또 이제 후배를 바라보면 저도 만약에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입사라고 하면 그럴 정도로 뭐 문과생, 이과생, 학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너무 쌓아온 커리어들이 화려한 것 같아요. 기술도 많고. 요즘에는 뭐 또 마케팅 하다고 하면 제작 능력도 보는 회사도 있잖아요, 막. 있을 수 있죠. 야, 갈수록 상향평준화되고 있어서. 갈수록. 언어도 너무 다 잘하고. 그러니까요. 자격증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막 대외 활동 같은 게 너무 디폴트 값이어가지고 그거 없는 대학생 전 못 본 것 같거든요. 요새 들어오는 이런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아쉬운 부분? 좋은 부분? 그 일 능력 처리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그 후배들한테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요즘엔 또 인턴 경험도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리숙한 후배들이 거의 없고 그냥 현업에 바로 투입돼도 1인분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은 것 같다? 근데 약간 저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나? 내가 꼰대인가? 라고 느끼는 부분은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뭔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서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격적이고 윗분들한테 뭘 말하는 타입인데 저보다도 더 조금 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헉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의 차이가 그 선 정도의 차이도 되게 또 주관적인 영역 같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또 세대가 변한 것 같거든요. 저희 때랑 저희가 또 낀 세대 같아요. 옛날 선배들은 자기가 낀 세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근데 어쨌든 우리 세대도 눈치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제가 바라봤을 땐 그래요. 그게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오히려 또 부럽기도 해요. 와, 나 때는 눈치 보여서 일이 없는데도 앉아 있었는데 진짜 요즘에는 그냥 바로 막 가고. 왜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신 겁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많이? 그것도 연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후배를 관리하다 보니까 리더의 마음이 좀 이해된달까?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그땐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위분들이 하는 어떤 지시라든지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오더를 내리고 뭔가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 리더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리더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시켰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네. 어엿한 중견 관리자가 되셨네요. 네. 현정님이 여기 딱 APA 탑 마케터로 아, 그 벌 빠지세요. LG 아이네 네. 열심히 하시니까 네. 마인드 탑. 네, 마인드 탑. 네, 마인드 탑. 마케터. 네. 마인드 탑. 네. 마인드 탑 마케터. 네. 우리 현정님. 이력상과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또 기감과 희망을 또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취업 준비를 할 당시에 네. 현정님 어느 정도 수준의 좀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때 해커스도 이게 좀 잠깐 네. 들렸던 얘기도 해주시면. 근데 해커스가 파고다 얘기하시는 건가? 아, 파고단가 보다. 그쵸. 근데 해커스를 둘을 헷갈렸다.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문학과 졸업생이었고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도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겨우겨우 취준 때 어학 성적 필요하니까 오픽 IH에 토익 900이었는데 사실 문과생은 만점도 많잖아요. 900이 막 엄청 또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도 뭐 한자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막 그런 거가 다른 분들 다 있었는데 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영어가 필수여서 그것만 있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뭐 수상한 경우 하나도 없고 그래도 조금 자랑할 만한 게 한 개 있었는데 제가 그 서울메이트라는 외국인들한테 가이드해주는 봉사활동 좀 오래 했잖아요. 그게 무기라면 무기인데 사실 너무 화려한 또 서포터즈 경험 많은 분들이 많아서 이게 뭐 스펙이 엄청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뭐 그랬었고, 그리고 1년간 저는 서류를 광탈했었죠. 한 번도 서류를 붙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1년 이후에 원순이도 만나고 네.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돼서 1년 이후부터 면접을 보게 됐죠.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쉽지 않았던 걸 또 기억을 하고.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왜요? 또 당시에 제가 HRD에 꽂혔었어요. 인사. 근데 인사라는 직무는 되게 학사 말고 석사를 많이 뽑기도 하고 아니면 기업에 입사해서 내부에서 인사팀에 가는 거지 신입을 인사로 안 뽑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이상적이야. 나는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해. 그러면 인사팀에 가야 되는데 조금 공부를 한 거야. 막 티를 내. 아, 인사는 HRM과 HRD가 있는데 나 숫자도 싫어하고 나 월급 관리하는 사람 아닌데 그래서 HR은 아니고 나 조직 문화와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HRD로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스펙도 안 좋다면서 그리고 석사도 하는 그런 직무인데 계속 인사팀에 사실 처음에 노크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또 영업관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떨어지지?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현실은 석사를 많이 뽑더라. 그리고 내부에서 많이 인사는 많이 뽑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절대 인사팀에 합격할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한 군데 붙어서 이제 가신 게 이제 파고다였었던 것 같은데. 파고다가 붙었었는데 에뛰드가 인턴이 붙어서 파고다는 최종 합격이고 에뛰드는 인턴을 해서 떨어지면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선택 어떻게 하냐 그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저는 취준생활 너무 끔찍해가지고 연봉이 낮아도 그냥 붙은 데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던 거죠. 떨어져도 괜찮으니 이 회사에 에뛰드에 지원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했고 그게 이런 결과까지 제가 참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인생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오시게 된 거니까 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장의 역할까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큰 파트장 아니고 완전 작은 파트장. 근데 지금 뭐 점차 제가 봤을 때 1, 2년만 있어도 책임이 높아지실 것 같은데 부담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담이 좀 생기는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욕먹기 싫잖아요. 그쵸. 저도 욕먹기 너무 싫은데 근데 오더를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배 눈치가 처음엔 너무 보여서 오히려 그래서 안 시키고 제가 막 다 끌어안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직급이 되면 시키는 것도 일잘러의 덕목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쓴소리가 아닌데도 뭔가 일을 전가하는 느낌이라고 초반에는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아레나를 내가 정립을 잘 못했기 때문에 또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일은 뭐고 너가 할 일이 뭔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후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있어서는 욕을 먹든 말든 말을 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친구도 성장을 하고 저도 조금 뭐 다른 기획이라든지 이 친구를 보듬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중간관리자로서의 덕목은 뭘까? 매니징은 뭘까? 옛날에 과거에 저연차 때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관리력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이제 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승진에 그렇게 욕심 없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네. 아까 마인드만 탑이었잖아요. 근데 능력이 탑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승진을 생각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무자의 티를 좀 이제 벗어나서 네. 이제 관리자 리더로서의 어떤 덕목들을 갖춰 나가기 위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한 2, 3년 전에 저기 설렁탕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현정님이랑 저랑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그때 임팩트들이 다 있어요. 현정 만날 때마다. 네. 그리고 현정님이 걸어온 길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성장 스토리를 적어줬습니다. 인생이 다 이렇게 힘든 거야 그냥. 인생이 힘들어. 끝없는 이 고통과 복과 성장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정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고 돌아서 아직도 이런 밝은 에너지와 이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갖고 회사 생활을 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정님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냥 개인적 목표 묻는 겁니다. 뭐 꿈 뭐 거창한 거 말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조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고 숙박업을 하면서 외국인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좋습니다. 현정님에게 AP란? 어렵네. 첫사랑? 첫사랑. 현정님에게 마케팅이란? 영원한 사랑? 근데 전 진짜 마케팅이 너무 적성에 맞고 재밌는 것 같고 그게 회사 생활을 하든 아니면 제가 사업을 하든 마케팅은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마케팅이. 좋습니다. 현정님에게 옴스란? 은인. 은인. 야, 은인이자 진짜 인연이네. 여기까지 이렇게. 현정님이랑 기존에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현정님의 이 10년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거는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길 바라고 우리 AP 마인드탑 현정님의 승승장구하는 미래를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와. 저 잘한 거 맞아요? 뭐 저한테 묻고 싶었던 거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셨었다면? 있는데 옴수님이 진짜 대답해준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 퇴사하시기 전엔 더 말씀 안 해줬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도대체 이 옴수 컨설팅 왜 하냐. 자꾸 뭐 돕고 싶다 약간 이런 말만 했는데 그냥 돕는 거 치고는 좀 스케일이 컸어 당시에. 맞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만두고 이걸 왜 하냐. 왜 취업 컨설팅을 이렇게 계속 가시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더 조금 더 대학생 때까지 살짝 거슬러 올라가면 저 대학생 때부터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티 안 나게 관종인 편이에요. 뭐냐면 전 대학생 때 제가 그 수능 공부법 을 애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거 있었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별도의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는 OMS 뭐 이렇게 컨설팅 해가지고 한 6장짜리 만들어서 그때도 옴수였어요? 영역별로 막 분석도 해주고 문제집 못 푸는지 해가지고 딱 이런 것도 해서 동아리에다 불러다가지고 그런 걸 좋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DNA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자소를 서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주고 제가 다 보니까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못 써요 다들. 그래서 보면서 왜 이렇게 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중에 있는 책을 보니까 이걸 보고 자소를 어떻게 써? 말도 안 돼. 이거 보고 자소 쓰면 취업 못해 싶어가지고 내가 해봐야겠다. 나 책을 내봐야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때 대학교 때 못 이룬 꿈이 약간 좀 머릿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했었어요.
책을 내겠다는 목표로. 그렇게 이제 우연히. 옴스잡스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기사 분석들부터 각각의 업종별 주요 이슈들까지 야무지게 정리하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